네. 자,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후 1시 32분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320편 오랜만에 PDF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만화클래식 본체이신 다빈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PDF 코너를 함께 꾸며주고 계신 김혜인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PDF 첫 시간이었나요? 그때 맞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뻔했지만 하고 가신 조신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PDF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하만전 때 이제 삐약삐약 얘기를 한 거 하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찾으려고 인터뷰 하실 분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섭외를 하고 하다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3월이 됐는데 PDF 코너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죽을 죄를 줬습니다.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아요. 아, 진짜요? 네, PDF 코너가 그러니까는 다른 코너들은 컨셉이 명확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PDF 코너 이렇게 시작하게 됐다. 자, 김혜인 편집자님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잘 지내고 살짝 직장 권태기가 왔었었는데 세현 씨랑 또 으쌰으쌰 해서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깜짝이야. 이 부분 편집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네, 왜냐면 이게 세현 씨랑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 했는데 편집자로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렇게 서로 이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나만 이런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 다 같이 같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구나 해서 조금 그런 걸 이겨내고 있고요. 그리고 김달 작가님 단편집이 지금 포스타입에서 펀딩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여학교별이 이제 내일 판출력을 이제 할 예정이어가지고 3월의 말에는 이제 여러분 찾아가실 수 있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책을 편집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고 계셨고 조시은 편집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는 직장 끝없이 언제나 문학동네 만화편집부가 그렇듯이 일본 만화, 한국 만화, 웹툰 정말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계속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올해 이제 작년부터 준비했던 오늘 소개할 애도 회장님들이 올해 첫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올 책들이 뭐 조조리온 항상 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조조리온 곧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편집부에서 좀 큰 타이틀로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청경 작가님 작품을 복간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소개드릴 작품이 언플러그드 보이.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 네네 맞아요. 지난번보다 뭐랄까 목소리 톤이 낮아지셨어요. 좀 밝게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뭔가 그 고뇌의 무게가 쌓여서 그런지 많이 컸어요. 이제는 예전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 나오셨을 때 방송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하고 올리고 나서 주변 분들에서 혹시 좀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분은 많이 없는데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 일단 다 들으시고 메신저로 한마디씩 뭐라고요? 남겨주시고 잘 들었다. 잘 들었다. 재미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다른 말은 없었어요? 저의 SNS 친구들이 이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다가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듣고서 이제 상당히 재밌었다 이런 뭐 그런 얘기들 특별한 이야기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네 그렇게 지내셨다고 하고 다빈님은 어떻게? 저요? 네. 저한테 물어보실 줄 몰랐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성수동에서 출근해서 성수동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달라진 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일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도 해요? 저 스터디 2개나 하거든요. 근데 그 스터디의 오프라인 모임을 좀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친구들이랑 만날 일이 이 3월에 좀 많다. 그렇군요.
다들 뭐 별 그렇게 딱히 아니 근데 특별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 그러니까 직장인은 어쩔 수 없는데 저희만 도끼 가득하게 막 작품 얘기하고 우리 이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자기 스터디하고 있다. 네, 소박하게. 왜냐면 저는 이제 손에 든 게 없으니까. 표면적으로 이제 나온 게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 2월 달이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지원 사업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그렇죠. 지원 사업들을 준비를 해야지 1년 농사를 요때 잘해놔야 좀 풍족하게 보내느냐, 좀 그렇습니다. 궁핍하게 보내느냐가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막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또 언제나 하듯이 취미 삼아 공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오랜만에 두 분 뵈니까 네. 반갑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밤새서 톤이 안 올라오네. 네. 힘을 내야겠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PDF 저희가 유튜브에 네. 올려놓은 거 보면 댓글들이 좀 있어요. 네. 히미스타라고 하시는 분이 공개방송 현장에서 그 아무래도 삐약삐약국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개방송 현장 관객으로 참여했을 때도 재밌었는데 이렇게 다시 들으니 또 재밌네요. 삐약삐약을 좋아하게 되면서 좋은 작가님들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저는 하루만 갔었지만 하만전 너무 좋은 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면서 좋다는 말만 100만 개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때 공개방송 한데 뭐 되게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되게 네. 즐겁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PDF 그때 공개방송 할 때는 전 되게 편했어요. 네. 왜냐면은 다른 건 불편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피곤했어. 진행을 그럴 해야 수 되니까. 있어. 왜냐면은 다른 거 할 때는 내가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 삐약삐약이랑 전 친하니까 전 삐약삐약에 별 흥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공개 방송을 하다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저는 이게 약간 이렇게 디조브 시켜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때 기억나는 혜인님이 갑자기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표정으로 너 지금 뭐하니? 이런 표정을 날 쳐다보면서 맞아. 작품 얘기 좀 더 하고 싶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때 딱 느꼈죠. 아 옆에 뭔가 잘 리드를 해준 사람 또 있으니까 되게 좋다 이런 거가 있었고 또 PDF 쿠이리오코 사인회 아득합니다. 아득하니 예전 이게 건데 언제적인지. 작년 여름이었죠. 이게 근데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때 맞아요. 이게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1800회 가까이 나오고 있고 네네. 이때도 뭐 소중한 소식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갔다 오신 분께서 얘기를 해준 게 있고 또 요시나가 후미 인터뷰 좀 나오다니 와 나왔죠. 이미 나왔죠. 네, 나왔으니까 네. 그런 것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고 이게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네. PDF 코너에 대해서 댓글을 읽어드릴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아득하네요. 이게 대운동회가 11월에 올라갔고 4개월 만에 오게 되니까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토크를 좀 해봤고요. 자 이번에 PDF 코너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는 일본의 망각에 있는 상들 만화를 보여줄 때 다양한 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이거는 근데 김혜인 편집자님이 아이디어였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신 씨가 편집한 애도의 장인들이랑 제가 편집하고서 최근에 나온 이제 해변의 스토브라는 두 타이틀이 작년과 재작년 일본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여러 만화상들을 좀 많이 탄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화상들에 또 저희 회사에서 나온 타이틀 중에서도 이런 상들에게 선정되는 작품들이 많아서 이 상들에 대해서 조금 서로 비교해보고 이 상들이 일본은 저희 또 편집자들 한국에서 만화 편집자들이 이 상을 수상한 이력을 얼마나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주제를 던져드렸는데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네. 작품을 잘 선정하는구나 이분들이 라는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애도의 장인도 나중에 얘기하자면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만화상들이 이제 오늘 가져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일본에는 여러 가지 만화상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본 만화대상이랑 이제 이 만화가 대단하다라는 상과 그리고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비슷비슷하게 이름 자체는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도
상마다의 성격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쵸. 이제 심사를 하는지 주로 어떤 경향의 작품들이 소개가 되는지는 좀 많이 달라서 오늘 1부에서는 좀 그런 얘기들 이 상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면서 얘기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만화 대상이라는 게 있군요. 네네. 제일 먼저 이 세 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기로는 제일 좀 크게 다른 게 선정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만화 대상은 업계인 투표로 이루어지는 상이에요. 그래서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애호가 혹은 만화 서점에서 일하시는 만화 서점 직원 뭐 아니면은 뭐 평론가라든지 그런 인플루언서라든지 관련한 그런 분들에게 이제 투표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상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업계 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출판사는 전부 제외예요. 출판사 사람들은 본인들 작품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업계 사람들에서 제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만화가 대단하다는 이제 다카라지마샤라는 출판사에서 주관을 하는 상이고요. 이 만화는 이제 만화대상이랑 똑같이 랭킹제 순위권으로 발표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 부분이 나누어진 거 그리고 아까는 이제 업계 사람들이 뽑는데 이 만화는 독자 앙케이트를 중심으로 선정이 된다는 게 조금 더 다른 이 두 상의 다른 차이입니다. 그리고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은 일단은 만화상이 아니라 문화상이에요.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이 상은 조금 독특한 게 작가 단순히 작품에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 업계에 공헌을 한 인물이라든지 단체에도 상을 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2024년에 특별상을 이제 코미티아 실행위원회가 받았어요. 이 어떤 창작 문화를 되게 잘 이끌어주고 있는 어떤 업계라는 어떤 그런 기여도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상은 또 이렇게 살아 있었던 작가의 이름을 내세운 상이어서 그런지 예술성이 좀 더 두드러진 것 같아요. 선정위원이 있어서 그 심사위원단을 거쳐가지고 상을 선정을 하고 상금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상들은 상금이 없어요? 다른 상은 그냥 순위 발표인 거지. 그거에 대해서 상금을 주진 않는데 이거는 아무튼 문화상이잖아요. 네. 어떤 공헌도나 예술성을 되게 각광하고 또 이렇게 데즈카 오사무 어떤 작가님의 이름이 걸린 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는 아니지만 아무튼 상금이 있는 상이에요, 이 상은. 네. 혹시 다빈님 이거 상 받으면은 혹시 찾아보시나요? 저는 늘 체크하는 편이죠. 왜냐면은 이제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은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만화대상이나 이 만화가 대단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가 나오고 그 순위권에 어떤 좀 작품성이 인정받아가지고 좋은 작품들도 있는가 하면은 인기가 실제로 되게 많은 작품들도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 발매된 작품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보고 있는 만화가 상을 받았구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만화는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상을 받았으니까 곧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조시현 편집장도 이거 나오면 다 찾아보시는 건가요? 본 순위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이 상들 모두 1차 후보작, 2차 후보작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 만화대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개 작품이 1차로 일단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2차는 지금도 아마 공개가 되어 있을 텐데 10개 작품 정도가 최종 순위에 오르고 거기서 최종심에 나오는 게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가 매겨지는 형식인데 사실 1차 200개까지는 사실 1차까지는 못 봐도 2차 후보작에 뜨면은 거기서는 이제 이런 작품이 1위 받을 것 같다 이런 거 생각도 해보고 혹시 저희가 놓친 작품이 있으면은 조금 주목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편집자 일을 하시기 전에도 혹시 찾아보셨었나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제가 코어한 독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이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이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정도? 사실 다행이다. 저희가 설마 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상에 대해서 막 찾아볼까 봐 걱정하셨나요? 난 안 찾아보니까 이게 편집자들은 이렇게 당연히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럼 업계인이라고 다 찾아보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지 편집자님도 이거 그러면 나올 때마다 매번 다 챙겨 보시겠네요? 네. 저도 당연히 이제 CNC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보고 저도 이제 저희가 출간해놓은 작품 중에서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만화대상은 평균적인 지표 같아요. 진짜 평균적인 지표. 그 업계의 사람들이 뽑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품성이 좋은 작품도 있고 아니면은
상업적으로 잘 나간 작품도 있고 그게 되게 고루 있는 느낌인데 이만하는 좀 더 지금 바로 인기 있는 작품이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그 해에 제일 잘 나갔던 작품들이 딱딱딱 받은 느낌, 랭크된 느낌이어서 그리고 또 이만하는 여자 남자 부분 나눠서 10개씩 순위가 발표되니까 네. 그거 총 20개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뭐 정발이 안 된 게 있는지 아니면 정발된 게 있는지 우리가 가져올 만한 타이틀이 있는지 하는 식으로 당연히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 이거면 이 셋 중에서 다빈님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본인 취향이랑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순위들 딱 나열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역시 이게 받았어야 돼. 이게 왜 받는 거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저는 만화대상. 만화대상. 왜냐면 약간 중도 같은 느낌이고. 맞아요. 평균치.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은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뭐야?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앉아서는 이 사람들이 왜 받는 건지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는 작가들 아니면 정발이 아예 안 돼가지고 소개가 안 된 작가들이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은 이제 어떤 인기도보다는 진짜 확실히 작품성이나 그 작품성 중에서도 이 심사위원단이 중시하는 어떤 특유의 어떤 기준이 있다는 느낌이라서 그쵸. 어떨 때는 이게 받았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많은 경우에는 뭐지 하고 이제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뒤늦게 보는 경우가 저는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이었던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거나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 하는 만화들은 만화대상을 받는 경우가 저는 좀 많았던 기억이 있네요. 두 분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 저의 자신의 이건 편집자로서 말고 그냥 개인의 독자로서 어느 쪽이 본인 취향에 잘 맞으세요? 여기서 받은 수상작들 중에서. 근데 혜인님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다 볼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딱 봤을 때는 확실히 이만화가 대단하다가 좀 많이 제가 예의주시하는 주목하는 타이틀이 많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만화가 대단하다 남자편 남자편에 랭크된 만화들이 좀 더 많이 제가 관심 있는 제가 정말 순수하게 즐겨보는 작품들이 거기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시은 편집자님은 어느 쪽이? 사실 이렇게 다 두 개 타이틀을 꼽아주셨으니까 전 나머지 하나의 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아니야. 그것도 실제로 정말 셋 중에 막 이상이 뭐 내 결이랑 맞다 딱 이거 하나 꼽을 수 없는 것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데즈카 오사무가 좀 흥미로웠던 게 이제 일본 만화대상이나 이 만화가 대단한 랭킹제인데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있고 신인상 아까 말씀드린 특별상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일본 만화계가 어떤 작품에 주목하고 있고 만화 문화계에 이 작품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형도를 그려볼 수 있는 상이라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마이너한 작품의 상도 주지만 언제였더라? 몇 년 전에 귀멸의 칼날이 특별상을 받았었어요. 네.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데즈카 오사무 문화상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수상 취지를 간결하게 공로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있다 보니. 네. 그래서 그때 뭐 귀멸의 칼날은 일본 사회에 미친 어떤 파급력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시기 일본 제지 산업의 3분의 1을 책임진 공로 이런 거 아닐까? 확실한 공로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어린 연령층부터 꽤 중장년층까지 여러 연령층에 어필한 만화로서의 어떤 파급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근데 뭐 당장 이제 출간에 참고가 되거나 이 작품 봐야지 하는 마음이 안 들어도 그냥 지금 일본 만화계에서는 이런 일들을 좀 주목을 하고 이런 걸 고평가하고 있구나 정도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파악을 떠나서 이 작품들이 순위가 딱 뜨고 나면 이미 국내에 정발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다 보신 작품도 있고 못 보신 작품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순위가 떴을 때는 못 봤지만 나중엔 다 들어오게 돼서 한국에서 보게 되는 작품들 봤을 때 그냥 그때 생각해보면 이 순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시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잘 모르겠어라든지 나는 이 순위 예를 들어서 축구판에는 발롱도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0년 전부터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거의 인기 투표처럼 돼서 여러분들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 알만한 메시나 호날두만 계속 받는 그 해에 더 잘한 선수가 분명히 있었는데 약간 인기상처럼 돼버려서 이제는 뭐 그 사양의 뭐 권위랄까 이게 안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변질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기에는 이 책들은 나오는 순위에 리스트업 되는 작품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권위가 지켜지고 있다라든지 받을만 했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대부분은 근데 뭐 공감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호날두 메시처럼 꾸준히 랭크인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동네에서 출간하는 뭐 와야마마 작품들의 경우에도 정말 매년 꾸준히 랭크인이 되고 있는데 감사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한편, 이제 조금 더 새로운 작품들이나 뭐 이제 일본 만화계에서 또 우리가 모르는 작품들, 정말 기라상 같은 작품이 또 있지 않을까 좀 아쉬운 마음도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반반? 왜냐면 상이라는 게 정말 잘하고 인기가 많아서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예를 들면 업계 만화대상 같은 경우는 우리 업계에서 내 서점에서 일하는데 이 작품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작품 밀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사실은 많은 작품한테 돌아가면은 좋은 게, 아무튼 상 받으면 주목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무튼 뭐 선정하는 방식도 다 다르니까 좀 더 다양한 작품이 조명을 받을 수 있게 여러 상에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겹치는 것도 있거든요. 뭐 이 만화가 대단하다에서도 수상하고 만화대상에서도 수상하고 뭐 안 나왔지만 뭐 성운상도 수상하고 만화도 주니까 이제 비슷하게 겹치는 만화들 올라오면은 이제 이 만화는 이제 여러 방면에서 뭐 독자들에게도 평론가들에게도 어떤 심사위원단에게도 좋은 평을 받는 만화지만 어쨌든 이제 주목도가 높아서 더 그렇게 받는 경우도 아무래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순위를 보면 대부분은 납득이 되고요. 좋은 만화들이다, 아니면은 이 만화가 상업적으로 되게 주목도가 높고 지금 이제 한번 조명하기에 되게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반대로 내가 보고 있는 만화들도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멋진 만화들, 인기 없는 약간 마이너한 만화들도 이제 어떻게 조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근데 세 분 다 부럽다. 왜요? 일본어로 되니까 그냥 받으면 찾아보면 되니까. 뭐 다 뜨는데 요즘. 그렇군요. 네. 금방 나와요, 되게. 네, 이게 되게 어쨌든 네. 자, 근데 이런 그 상들이 이제 매년 수상을 받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 중에서 이런 상들을 그 해 중복해서 수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 해가 아니더라도 이게 계속 여러 상들을 받고 있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작품 있으세요? 제가 몇 개 이제 조금 최근 세 상에 최근 3년간에 이제 선정되거나 수상한 작품들을 좀 봐봤는데, 근데 들으면은 다 아는 작품이실 거예요. 그냥 순위 말고 그냥 쫙 한번 얘기해 볼게요. 룩백 아시죠? 요학교의 별 아시죠? 그리고 지구의 운동의 대열 아시죠? 그리고 다윈사변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 좋아합니다. 그 만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그리고 죽어, 아칸의 이야기, 정반대의 너와 나, 천막의 자두가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받았던 거 너와 우주를 걷기 위하여, 그쵸. 황천의 츠가이, 에도의 장인들. 또 이제 이 만화가 대단하다로 넘어가면은 히카루가 죽은 여름, 안녕 에리, 타코피의 원제, 다 이렇게 아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만화, 근데 최근에 이제 2024년에 바로 직전에 제가 좀 느낀 게, 바로 직전에는 이제 너와 우주를 걷기 위하여, 이 작품이 좀 여러 군데서 상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정말 지난주인가 며칠 전에 이제 정말 소식이 들렸는데, 보통의 경음부. 맞아요. 그 점프에서 하는 거. 네, 점프 플러스에서 연재되고 있는 타이틀인데, 그것도 작년에 꽤 여러 곳에서 상을 받았어요. 일본도 저희가 가져온 게 이제 세 상인데, 이제 일본도 웹코믹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웹코믹 부분을 좀 따로 빼서 상을 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거의 점프 플러스 타이틀들이 많이 수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두 타이틀이 이제 작년에는 꽤 중복수상을 많이 받았고, 저는 근데 두 개 다 받을 만한 작품이긴 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시는 거 있나요? 저 방금 말씀 주셨던 보통의 경음부. 정발 제목은, 정식 제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평범한 경음부, 보통의 경음부,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서울문화사에서 나왔던 거. 안 나왔으니까 이건 아직 못 봤고. 네네. 그렇구나.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이렇게 보니까는 최애의 아이, 네. 여학교의 별, 다시마 랩토 만화 같은 것들도 네네네. 여기서 중복을 해서 수상한 작품들이었다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여학교 별이 네. 제일 취향에 맞으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 받은 것도 지금 쭉 말씀 준 것들 중에서 근데 다 웬만하면 받을 만한 작품들인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막 딱히 저는 이렇게 취향을 타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거든요. 이걸 네. 보면서 네. 내 취향이야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네네. 근데 다 받을 만하긴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작품들 중에서 본인이 그래도 밀고 있는 작품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밀고 있는 작품. 재밌게 봤던 거? 네. 사실 밀고 있는 작품. 내가 재밌게 네. 봤던 거 아니면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한번 그래도 이거는 보셨으면 좋겠다. 이 상 받은 작품들 중에서. 저는 뭐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아까 언급하신 너와 우주를 걷기 위하여 한 번쯤 꼭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독자로서도 그렇고 뭔가 창작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보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 만화더라고요. 사실 일본 소년 만화, 뭐 청년 만화라는 게 어떤 사회 중심부에 있는 캐릭터들을 많이 그리기 마련인데 특히 요새 소년 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부라고 해도 뭔가 뭐 차별받거나 이런 것이 소재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아웃사이더 성향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뭐 메인스트림이 로서 좀 인기가 많아진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너와 우주를 걷기 위하여죠. 너와 우주를 걷기 위하여처럼 정면으로 진짜 어떤 장애가 있는 캐릭터라든지 가정 환경이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인공 버디물로 정면으로 내세운 만화가 진짜 흔치 않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인물인데 네. 그거 묘사가 전 진짜 보면서 너무 현실적이다. 좀 주변에 있는 사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근데 이야기의 무게가 어쨌든 학원물을 디폴트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지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만화치고는 요새 약간 유행하는 말로 억텐이라고 할까? 억스럽지 않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감동과 메시지를 다 주는 만화라고 느껴서 좀 이거는 독자로서도 읽을 때 좀 의미가 있는 만화고 좀 만약에 내가 창작자로서 뭐 내 새로운 아이템을 해보고 싶은데 남이 못 그리는 만화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좀 이거를 참고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엊그저께 사교 클럽 할 때 어느 분이 그 만화를 추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좀 봤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평소에서 만화에서 그 장애를 다루는 방식이랑 전혀 다르게 그들한테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다이렉트하게 딱 꽂히게 보여지니까 그게 오히려 엄청 신선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아직 보진 않았죠. 근데 앞으로 보게 될 그 작품도 저도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진짜 제가 만약에 그 선정위원이다. 독자 만화대상 뭔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다. 나 같아도 상 준다 이거는. 그런 작품일 정도로. 너무 모범적인데 재밌는 만화가 사실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게 돼요 이거는. 약간 무해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해하고 다이렉트하다. 그래서 되게 건강한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걸 되게 좋았었고. 맞습니다. 혹시 받으신 그동안 찾아보신 작품들 중에서 요건 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해임 편집자님은 저는 이게 아까 이제 쭉 말씀드렸던 타이틀들이 대부분은 이제 만화대상이랑 그리고 이 만화가 대단하다 남자편에 선정된 작품들이었어요. 네. 근데 여자편으로 가면은 조금 달라져요. 일단 여자편으로 가면은 경향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2022년 이 만화가 대단하다 여자편 1위부터 쭉 얘기하면은 천막의 자두가르 그리고 짐 브라이드 그리고 성실한 회사원 그리고 2023년은 이제 저희 해변의 스토브 그리고 신경 쓰이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었다. 그거 모르는 건데. 그리고 네. 어허 아타미곤. 그리고 작년에는 타마키와 아마네. 그리고 사랑이라든가 꿈이라든가 점점점. 볼앤체인. 이렇게 타이틀이 이게 이제 최근 3년간 이 만화가 대단하다 여자 부분 1위에서 3위까지의 만화인데 모르는 게 갑자기 많아지죠. 네. 그쵸? 이게 여자편 남자편의 경향성이 점점 달라지고 있고 점점 커지고 그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상업성이라든지 남자편은 상업성에 좀 치중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업성이란 게 하는 게 돈이란 게 아니라 인기 진짜 히트작. 근데 여자편은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소녀 만화, 순정 만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었다라는 타이틀인데 이 타이틀은 지엘이에요. 백합이에요. 제목부터 재밌어. 백합이에요. 참 이게 백합이 순위에 들기가 어려운데 이 작품이 2위를 했다라는 거.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씩 이렇게 백합들이 순위에 이제 올라와줘야 좋은 작품들이 선정이 딱딱딱 되어줘야 이 흐름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돼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정발이 된다면은 한국에 아직 안 나온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자편은 정발 안 된 타이틀이 좀 많아요. 정말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성실한 회사원 2022년 3위 이것도 아직 정발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신경 쓰이는 사람이 이것도 정발 안 됐고요. 그리고 2024년은 1위 타마키 아마네 이건 요시나가미 작가 작품인데 이거 말고는 2위, 3위 다 안 됐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여자 편은 조금 정발이라는 게 100% 어떤 인기도라든지 상업성의 그것까지는 아닌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 편은 확실히 주목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인기도라든지 그런 게 딱딱딱 반영이 팍 된 느낌인데 이게 여자 편은 저는 사실 해변의 스토브도 2023년에 1위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 작품이 이만화가 대단하다. 여자 편 1위를 했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여자 편은 이제는 이 작품이 몇백만 부 나갔다더라, 뭐가 엄청 재밌다더라, 되게 유명 잡지에서 연재가 되고 있는 히트작이라더라. 이거랑은 조금 이제 여자 편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 편은. 특히 이제 상위 1, 2, 3위 받는 작품들이 유독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변의 스토브 생각해보니까 편집자님 인스타에서 표지를 많이 본 것 같아요. 편집하셨잖아요. 제가 안 샀어 이거를.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늘 사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되게 바쁘게 넘어가면서 본데 얼마 안 됐어요. 이 표지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자판기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본 것 같은데. 다비님은 혹시 이쪽 이런 수상 내역 같은 거 보신다 그랬으니까. 네네. 정발 됐든 안 됐든. 한 작품 좀 골라서. 저는 확실히 있어요. 저는 미나미 큐타의 볼앤 체인이라는 이 작품을 왜 두 분 끄덕거리시는 거죠? 저 예전에 CNC랑은 한번 따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제가 이 작가를 진짜 좋아해요. 미나미 큐타라는 작가를 정말 좋아하는데 국내에는 되게 적은 작품들 그리고 좀 작업을 하신 지 오래된 작품들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나와 있는 작품들도 다 원서를 받고, 이제 볼앤체인이 아마 2월 말에 3권이 나와서 계속 연재 중인 작품일 텐데, 보고 정말 큰 감명을 받았던,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미나미 큐타 작품만 보신 분들은 이 작품을 보고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스타일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 받았으니까 그래도 미나미 큐타의 전체 작품 중에서 그나마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을 품어보는 거죠. 이 작가의 팬으로서. 그런 약간 나의 가슴을 지능적 안티 아닌가요? 그나마라니. 자그마한 불씨를 이제 되살려주는 그런 수상작이었다. 그렇군요. 세 분께서 골라주시기에 너와 우주를 걷기 위해 맞나요? 걷기 위하여. 맨날 헷갈려. 위하여.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신경 쓰이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볼앤체인. 네.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거는 너와 우주를 걷기 위해 뿐이니까. 네. 일단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추천해 준 것 중에서 이걸 먼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희가 유튜브에 적응하기 위해서 방송을 30분 단위로 끊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해보고 싶었던 만화 대상이나 무슨 상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봤고, 그 중에서 세 분의 취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떨어져 있을 때 열심히 편집을 하셔서 만들어서 국내에 정발시킨 작품들이 있어서 그 작품들 얘기를 잠시 쉬고 와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